모빌리티 과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짝짝짝짝. 저희가 좀 새로운 느낌을 내고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를 좀 바꿔봤는데. 교실 분위기예요. 근면 성실 보이세요? 근면 성실. 이거 뭐 교실 관련해가지고 뭐 네. 그 교훈 같은 건가요? 저희 또 이제 과외를 하니까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예를 갖춰가지고. 이게 되게 어색해요. 네, 아유, 알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반응이 좋으니까 다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보니까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크리스마스인데요. 왜 이렇게 산타랠리는 안 오는 건가요?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산타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자가격리하고 있다가 조금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산타랠리 분위기가 많이 안 났었잖아요. 사실 12월 중순부터는 내년도 기대감 있는 섹터나 종목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은 선침해가 나타나고 또 내년을 수혜업종 이런 부분 찾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러한 모습이 특히 올해는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12월 중순에 FOMC가 있었죠. 통화정책상의 변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경계심리 속에서 눈치 보기가 길어졌었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유동성 긴축이 본격화되었다는 우려감이 12월 중순 내내 좀 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산타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가 좀 길어졌었고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낙폭 과대주들을 중심으로 되돌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면서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내년 먹거리 찾는 그 기간이 좀 짧아지는 느낌은 있긴 했지만 저희가 또 열심히 정신 차려서 공부한 만큼 2022년에 또 보람된 수익으로 분명 보답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2차전지 셀 업체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총 제일 크니까 LG화학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종목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리포트가 너무 없어도 없어요. 최근에 관심도가 상당히 좀 멀어졌고요. LG화학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도 코멘트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벅차죠. 그리고 최근에 한 76만 원대에서 60만 원 초반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무너졌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히 이와 관련된 코멘트가 필요하긴 한데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SK 이쪽이 바이오사이언스와 SK케미칼과의 관계와 좀 비교가 되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럴 때 목표 주가나 투자금 잘못 밝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무서워서 쓰기를 좀 주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들어오게 되면 LG화학은 이와 관련되어서 지주회사 껍데기다. 그리고 2차전지보다는 이제 화학회사 밸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측면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가 한 40점 초반이거든요. 40점 초반인데 이와 관련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아까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케미칼과 관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런 지주회사, 사업 지주회사들은 SOTP 형태로 많이 분석을 해요. SOTP가 뭐냐? Sum of the parts. 그러니까 파츠들을 다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부분을 더한다? 부분을 더한다. 썸이 SUM이군요. 네, 썸한다 하잖아요. 썸은 알아요. 그쵸. 네. 그 썸한다고 하는데 썸 스펠링은? SUM. 선생님.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 저도 영어 약해서. Sum of the parts 관련인데 각 사업부 부분별을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그리고 본업 단위인 화학 쪽. 화학 쪽이 되겠죠. 이쪽 같은 경우는 부분별로 이렇게 더하면서 전체적인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지금 2차 전지가 100% 이쪽이 자회사로서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상장사에 대한 밸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통상적인 경우라면 비상장사일 경우에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가치의 50% 정도로 보통 인정을 해주고요. 왜냐면 당장 팔 게 아니잖아요, 지주회사가. 네. 그렇죠. LG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다 상장됐다고 해서 시장에 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로 보통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비상장사일 경우에는 대략 30% 정도만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대략 얼마에 들어온다? 보통 60조, 70조, 약 70조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70조 원이면 이게
이제 상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35조 원 정도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게 지금 LG화학 쪽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약 40조 원 초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본업단의 가치가 5조요? 매출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 LG화학의 이런 화학사업부가 돈을 되게 잘 벌어요. 올해 2분기였나? 그때도 약 1조 원 이상을 화학 쪽에서 벌었어요. 물론 뭐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업황 전망은 좀 불투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2차 전지보다는 당연히 화학이라든지 굴뚝산업 이쪽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낮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가치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많이 떨어진 것 자체는 맞아요. 5조로 평가한다니 이건 좀 충격인데요, 만약에. 40조 원 초반이기 때문에 네. 5조는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겠죠. 아, 네. 지금 한번 볼까요? LG화학의 지금 시가총액을 한번 볼게요. LG화학이 지금 어제 제가 체크했을 때가 한 44조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보죠. 맞네요. 44조 4,732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 35조 원 발라내고 나면 약 9조 원 정도 구조. 이런 그러네.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 앞서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잖아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약 19조 원 정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떨어졌으니까 약간 더 밀렸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19조 원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모회사가 SK케미칼이에요. 네. SK케미칼이 지분을 대략 한 68%좀 넘게 가지고 있어요. 한 68.4% 정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얼마냐? 지금 2조 원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더 크네요. 자식이 더 큰데 당연히 이에 따른 백신이나 CMO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높게 상장이 된 것 자체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죠. LG화학과 LG 에너지솔루션의 관계와 최근에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케미칼의 관계. 그걸 대입을 해보면 19조 원이니까 상장사니까 50% 할인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약 9조 5천억. 그죠? 9.5조 정도 밸류와 그리고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사업부 가치, 화학 쪽 관련 사업부 가치를 더하면 최소한 이런 부분이 한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가 네.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2조 원대 후반. 너무 저평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너희들이 68%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경영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50%만 있으면 되니까 50.1%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8% 정도 팔아가지고 이 부분 특별 배당해라 하면서 행동주의 펀드에서 계속 압박을 넣는 건데 뭐 SK케미칼 입장에서는 알겠어. 주주가치 제고는 노력을 하지만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그거는 이제 경영진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일부 노이즈가 나왔었고 뭐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뚜렷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재해요. 그리고 이에 따른 할인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본업단의 가치는 다 빼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 한 75% 정도 할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 가치만 인정을 받는 거죠. 서럽겠다. 서럽죠. 4분의 1도 아니죠 사실. 이게 19조니까 실질적으로 한 할인율 자체가 한 90%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SK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 시총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20조고요. 네. 19조 원이었는데 약간 올라 있네요. 20조고 그리고 SK케미칼이 2조 7,400억. 2조 원대 후반이에요. 7,400원. 그러면 2.7. 68%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약 85% 정도 할인이 되어 있네. 한 15% 정도 본업단은 가치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장이 되어 있으면 보통 50% 정도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 본업단 가치 다 빼고도 한 15% 정도밖에 가치를 인정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LG화학에 대입을 해보자. 어떻게 대입할까요?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70조 자체가 과연 뭐 우리가 50%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30% 인정을 할 것이냐 뭐 15% 극단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될 것이냐 50%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35조 그러니까 LG화학이 본업단 가치 감안하면 분명히 현 시점이 좀 싸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할인율 자체가 더 커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70% 자체가 할인이 되어서 30% 가치밖에 인정을 안 받는다. 그러면 21조 원 그리고 지금 현재 40조 원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중반이잖아요. 네. LG화학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죠. 시총. 시총을 LG화학의 시총이 지금 44조
아까 체크를 했죠. 44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70% 할인이 돼가지고 30% 가치만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21조에다가 지금 44조니까 나머지 있는 본업단의 가치가 23조. 그러면 화학만을 가지고 23조 가치를 인정을 받는다. 과한데요? 그건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어려울 그렇죠. 수 있겠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표현을 있겠죠. 해야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뭐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뭐 20조가 아니라 30조, 40조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화학 그만큼- 좋아하시는 분들 가스라이팅 했네요. 제가.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최근에 코멘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네. 딱 이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이런 밸류에이션 문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결국 수급이에요. 수급적 불확실성. 자 보세요. 2차 전지 전반을 추정을 하게 되는 ETF가 있고요.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있어요. 인덱스 펀드가 있고 관련되어 있는 자금들이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이제 빠져나갈 준비를. LG화학이 들어옵니다. 음. 그러면 여기 있는 대장주 시가총액이 무려 70조 원짜리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에 있는 비중 자체를 조금씩 줄여놓고 LG화학이 들어올 수 있는 룸 자체를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의 룸, 우리 교실이 있으면 그 중에서 덩치가 이만큼 큰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공간을 좀 비워놓는 네. 거죠. 미리 뭐 책상도 준비하고 의자도 네. 준비하고 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 몸집 큰 전학생이 몸집 들어오는 큰 거구나. 전학생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이 공간 자체가 조금씩 축소가 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겠죠. 즉 수급적으로 이탈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수급적 불확실성이 이제 1월 말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1월 중순에 이게 청약이 들어가고 1월 말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때까지는 계속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물론 주가는 선반영을 하니까 1월 말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1월 초나 중순 정도에 먼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현재 주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 10거래일 동안에 보면 거의 다 음봉이었어요. 음봉이고 52주 신저가 계속 지금 써내려가고. 50주 신저가고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수급적 불확실성과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 부담감. 부담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LG화학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실제 우리가 LG화학을 화학업체로 투자하기보다는 항상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쪽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엄청나게 엇갈려버려요. 어려운 그래서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뭐 한 달 전 리포트라도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IPO 진행에도 자체 비즈니스는 의미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 배터리를 제외해도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 가치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 주가 93만 9천 원을 향해 보면서 계속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이제 그 의견이 너무 엇갈린 부분인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거죠. 이걸 고민해야죠. 93만 9천 원이면 약 94만 원이고 지금 6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약 30만 원 정도가 가까이 밀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에 따른 기회율 자체가 약 30% 가까이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지금 30%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향후에 목표가하고 그리고 실제 주가하고 기회율 자체가 커지게 되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애널리스트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애널리스트 평가는 보통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 거고 지금이 평가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한경이나 매경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렇게 상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폴,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매니저들, 운영사 매니저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세미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기보다는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그 폴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 고객사들 찾아다니면서 서비스하고 폴 잘 해주십시오라고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목표가하고 손절가 괴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 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지만 끝났지만 이제 내년도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된다면 폴 끝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좀 하향할 수도 있겠죠. 목표주가 하향 네.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목표주가 자체는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화학단의 가치, ABS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 그 전기 전자제품 이런 것들 사용을 하게 될 때 외장재 생각하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쪽이라든지 그리고 생명과학 쪽 같이 그러니까 LG 생명과학을 수년 전에 이쪽이 흡수 합병을 했거든요. 이쪽이 백신 쪽에 강점이 있어요. 백신 쪽. 그리고 관련되어 가지고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쪽 가끔 임상 소식도 뭐 뉴스를 통해서 흘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LG 화학이 무슨
신약? 이러니까 깜짝 사람들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네. 사실은 LG 생명과학을 원래는 상장사였는데 음. 그쪽을 흡수 합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지금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가치를 얼마만큼 평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당장 앞으로 한 달간의 기간 동안에는 또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코멘트도 잘 안 나오고 시장에서 주가는 하염없이 좀 수급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밀리고 있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답답하자는 거잖아요. 증권사 리포트 목표 주가 괴리가 큰 건데 이거에 뭐 지금 의미를 둬서는 안 되는 시점이고 수급이나 밸류에이션이 불안정해서 한 달 동안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요. 저는 좀 투자 전략을 좀 깔끔하게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보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거죠? 신뢰가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OX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저는 홀짝 이런 거. 1, 2번으로 바꿨습니다. 자, 다음 보기를 읽고 OX를 선택하시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 152X. 이거 3번 세모 없나요? 이런 아우, 거? 이러실 줄 알았어요. 3번. 3번 세모, 네. 3번 세모 있는데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3번. 진짜 LG엔솔 상장 전까지 계속 상장 전까지 세모. 흘러내릴까요?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네.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팔타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보면 매도를 해야 된다 해서 1번은 일단 제끼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이제 이런 부분을 무조건 가지고 있자니 이에 따른 가치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불안하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당장은 살 요인 자체가 그렇게 크게는 많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여기서 판다? 쉽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산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에서 이걸 지켜보되 신규 접근은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이후에 이런 불확실성이 좀 일부 해소가 되고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추세적으로 최소한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세모 네. 이걸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쉬운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SK이노베이션 설명을 해주면서 네. 배터리 셀 3개 업체 중에 그나마 SK이노베이션 더 선호한다고 밝히셨었거든요. 네네. 변함이 없으신지. 이쪽 같은 경우 변함이 없어요. 어. 밸류 측면에서 보면 SK이노베이션은 이런 배터리 물적 분할한 자회사 SK온인데요. SK온의 가치가 약 20조 원에서 30조 원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 시점 그냥 SK이노베이션 하고 있는 이런 그 정유나 석유, 화학 이 가치를 다 제외하더라도 그냥 현재 시가총액이 딱 20조 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K이노베이션도 정확하게 시총 시총을 보죠. 열고 저희가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실시간으로 또 변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보면 딱 20조 188억. 그쵸? 모두 이렇게 다 이런 거 외우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계속 시총 이런 대단하십니다. 것들을 저는 가격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시총을 외우고 다니세요? 네, 시총을 알아요. 왜냐하면 회사 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이니까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 회사는 얼마짜리 회사야라는 것 자체는 1번 그냥 좀 머릿속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모르는데 시총은 대충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희 방송 짠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20조 원대이기 때문에 이게 20조 원에서 30조 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서 뭐 LG 그 관련되어 가지고 SK온의 뭐 지분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거질 수는 있지만 상장을 할 때쯤 불거질 수는 있지만 그 가치, 번업단의 가치가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평가 메리트는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다. 네. 거기에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이번에 LG화학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그때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이 상장을 하게 되었을 때 맞아, 이거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법적으로 막.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논의를 하겠다. 같이 상장을 해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그 관련 성장 사업에 투자한 일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시장에서 또 큰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손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기대감 때문에 당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큰 폭으로 튀었죠. 왜? 이게 제도적으로 금지를 해버리게 되면 물적 분할해서 따로 상장을 못하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를 그 제도적으로 손보겠다 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SK 이노베이션이 그때 한 8, 9% 튀었어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여튼 지금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아직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냥 놓고 그냥 밸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SK 이노베이션 충분히 유효하다. 투자 관점에서.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군대 얘기 잠깐만 하자면 군대에서 제일 싫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아니고 군대에서 높으신 분 오면 우리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아니 있었던 침상 열심히 또 걸레질하고 닦고 앞에 청소하고 물건 정리하고 먼지 털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높으신 분이 지금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겠죠. 아까 수급이 좀 뺏긴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수급상을 분주한 가운데서 또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접근보다는 좀 길게 바라보시면서 SK 이노베이션도 봤으면 좋겠네요. 네, 1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왕이 과연 우리 코스피 시장에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지 여러분도 관전 포인트 한번 삼아주시고요. 5글자 제가 그 사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거죠? LG 화학에 대한 5글자. 지금은 세모 이거 그리고 매수는 자제. 딱 나오는데 이게? 네, 그냥 옆에서 깔끔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도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LG 이노텍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에 네. 봤는데 얘가 왜 또 들고 오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어머 세상에 그때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해주시지. 그만큼 세게 얘기했는데 더 얼마나 세게 더 세? 얘기해 주시지. 이거 지금 상한가 갑니다. 집 팔아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신고가 지금 랠리 품고 있어요. 그쵸.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이고 그래서 지금 뭐 그거 사신 분들 축하도 물론 드리지만 아직 못 산 분들 기회도 남아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자 네네.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먼저 리포트 잠깐 읽어볼게요. 뭐 지난주에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네네. IT, 메타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성장성 있고 핫한 거는 다 엮이는 LG노텍인데 시장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애플 모멘텀을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 쪽에서도 받을 수 있고 애플카 탑재 가능성에서도 지금 양쪽에서 받아봐요. 그리고 KB증권에서 핵심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와, 내년에 이게 무려 20개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서 신규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서 전장 부품 흑자 전환도 전망이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됩니다. 느낌 왔어요. 이거 2022년 대세 종목이 될까요? 지금 그러한 모습이 연말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IT 대형주가 바로 LG 이노텍이기 때문에 그때도 LG 이노텍, LG전자 얘기하면서 LG전자도 같이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같이 가고 있죠. LG 이노텍이 대장으로 먼저 뽑았고 LG전자도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고 오늘은 또 애플카 이게 내년 하반기로 좀 당겨줄 수 있다 하는 기대감 자체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일단 LG 이노텍에서 우리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게 본업단인 바로 이런 부품 쪽, 그중에서 이제 광학사업부 이쪽을 봐야 돼요. 카메라 쪽. 특히나 네. 내년도에 가장 큰 변화가 애플 아이폰 14에서 나온다고 해요. 특히 가장 큰 두 개의 변화가 하드웨어 단의 카메라와 OLED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3개 기종인데 2개 기종이 된다더라. 대신 이제 원장 크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뭐 OLED 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차치하더라도 카메라 단 이 부분이 크게 변한다고 해요. 최근에 제가 뭐 썰틴 쓰는데 크게 14에서 많이 크게 바뀐다고 하니까 고민이 될 괜히 수밖에 샀다. 없겠네요. 저는 갤럭시 삼성폰 씁니다. 안드로이드. 아무튼 14. 네, 14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 관련해가지고 카메라와 폼팩터 변화가 크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LG 이노텍의 광학사업부 그리고 또 이런 관련된 기판들의 변화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IT 부품주에서 가장 핫한 쪽이 기판과 카메라예요. 이쪽은 광학사업부, 이쪽을 1차적으로 먼저 보고요. 네. 그리고 이 광학사업부가 애플 이런 XR 렌즈, 메타버스 관련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이라든지 XR 렌즈라든지 관련되어서 메타버스 하드웨어로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전장 부품
이제 그동안에 계속된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 전환하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네. 누적 수주가 지금 10조 원, 그러니까 10조 원대 쌓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숫자로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마찬가지로 이쪽 올라오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LG전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올해 그동안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MC 사업부를 걷어냈잖아요. 스마트폰 그리고 사업부 거기에서 걷어냈죠. 걷어낸 그 자원을 그리고 인력들을 어디로 많이 투입을 했느냐? 바로 전장? 전장 쪽 VS 사업부 이쪽에 투입을 했고 특히 마그나 그러니까 세계 4위 부품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LG와 마그나와의 협업,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을 통해 가지고 관련 구동계 쪽, 파워트레인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소싱을 할 수 있는 핵심 부품들 LG 이노텍 당연히 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이다. LG 이노텍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LG전자 오늘 물론 애플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관련된 전장 사업부 관련돼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 쪽이고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쪽 이런 부분이 LG 이노텍, LG전자 모두 연결이 되면서 이와 관련되어서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자 지난 시간에 삼성보다도 오히려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쪽이 바로 LG전자라고 그리고 LG 쪽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좋은 건 알겠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인지는 두 번에 걸쳐서 LG전자도 강조해 주셨고 LG 이노텍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신고가 뽑아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그때 40만 원은 무리 없이 가지 않겠어 했는데 진짜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새롭게 모습 나오고 있죠. 더 레벨업 시키실 건가요? 가격?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최근에 분위기가 그만큼 좋고 와우. 또 이쪽 광학 쪽뿐만이 아니라 기판 쪽 이런 쪽도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완전 LG 이노텍이 이렇게 가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뭐 삼성전기 같은 이런 그쵸, 기판 그쵸. 쪽, MLCC 쪽 물론 지금 다운턴이지만 다운사이클이지만 이런 부분 언제쯤 턴할지 보면서 또 이런 쪽 따라갈 기판 수도 있겠다.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LG 이노텍, LG전자, 뭐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시켜가면서 시장 반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검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장인 LG 이노텍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지난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한 1주, 2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일이 12월 14일이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5글자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뭐였죠? 열려 있다 느낌표. 어떻게 그걸 기억을 했냐. 열려 있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거 재탕하겠습니다. 열려 있다 느낌표. 음. 네. 눌리면 사자. 눌리면 사자. 눌리면 사자. 이건 추가됐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그냥 막 불타기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조정 그러니까 나왔을 때? 뭐 오늘같이 뭐 5% 이상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무작정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니까 네.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5일선이든 11선이든 이런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눌리면 사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마음은 조급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좋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눌리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의견을 참고하세요. 이제 마지막은 현대글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네. 종목은 또 이렇게 뚱딴지 같이 그냥 완성차 물류 운송하는 업체인데 얘가 왜 가져왔을까 싶으시겠지만 제가 고급 정보를 하나 접수를 했거든요. 어떤 거죠? 고급 정보가? 이게 지금 공시인데요.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5천억 원 규모고 대규모 계약이고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기사를 읽었더니 여기가 테슬라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진짜요? 사실 행리마에서 어제 이 부분을 점검을 해드렸어요. 사실. 와우. 이런 1년에 이게 연간 계약 규모 5천억이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 공장이 있고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연간 계약 금액만 5천억씩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중국 로컬 업체일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무슨 지리자동차가 이렇게 대단위로 수출을 할까 자기들 업체 쓰겠죠, 중국 업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유럽 완성차 업체 뭐 이런 쪽일까 작년에 폭스바겐과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때는 약 5년간에 걸쳐서 5천억 규모였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커요. 상당한데 심지어. 이거는 연간 5천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폭스바겐보다 더 덩어리 큰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팔고 있는 테슬라. T사 T사. 이쪽이 유력하지 않나. 중국의 기가 팩토리 있잖아. 음. 그 부분이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행리마 시간에 이런 부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첫 시간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때 현대차 그룹 내에서 부품 쪽은 이쪽 현대위아. 장비 관련해 가지고는 이쪽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 가동률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는 이런 것들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일부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현대차 그룹 내에서 보면 유일하게 실적 가이던스와 추정이 올라갈 수 있는 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친구로는 현대 글로비스가 있습니다라고 두개 얘기했죠. 얘기했어. 현대위아랑 현대글로비스. 그렇죠. 부품에서 가장 빠른 쪽은 현대 위아. 그리고 왜냐하면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폼팩터 변화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옛날 기아 전공부터 뭐 이렇게 쭉쭉쭉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런 현대 글로비스 실적. 왜? 물류, 해상 운송 관련되어서 이런 운임 가격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해상 운임 가격뿐만이 아니라 육상, 물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늘어나는 부분 당연히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3분기 실적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프리뷰 그러니까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해보면 추정치 자체가 남들은 다 이번에 분위기 좀 안 좋아 이랬는데 현대 글로비스만 유일하게 우리는 분위기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었잖아요. 물론 현대차, 기아의 완성차 이런 판매 자체가 최근에 사령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셧다운 문제라든지 부품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 자체는 줄어들지만 이런 Q가 줄어든 부분을 프라이스 가격 자체가 올라오면서 일정 부분 메이크업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그때 리포트를 읽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를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5천억대 이거 엄청 큰 거고 뉴스에서도 이게 그 단일 그 공급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하면서 당시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 반응 자체가 긍정적이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셀 온 뉴스 미리 주가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었다가 뉴스에 파는 모습이 항상 나타났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모습을 뒤로 하고 최근에 향후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네. 최근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 오토에버와 더불어 가지고 현대 글로비스 눈여겨보고 있어요. 오, 바닥 그쵸. 찍고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현대 오토에버는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주목을 새롭게 받고 있는 쪽이고 현대 글로비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실적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통 우리가 캡티브 마켓이라고 표현을 해요. 현대차 그룹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중이 현대차, 기아 이쪽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지만 현대 글로비스 매출 비중을 보시면 약 60%, 3분기 실적의 약 60%가 현대차 외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각화를 시켰네. 그렇죠. 미국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 T사 T사. 혹은 폭스바겐 이쪽도 공급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다수 완성차 업체들 이런 쪽과 해상 쪽뿐만이 아니라 육상 쪽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런 쪽 공급망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쪽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뭐 가격은 일정 부분 정체가 되더라도 물량 자체가 그만큼 늘어날 테니까요.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현대 글로비스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네요. 네, 그러게요. 대신증권도 이번 계약으로 약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의 신규 매출이 추가될 것이라고 하고 알고 봤더니 12월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안에 현대차, 기아,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을 또 2년짜리를 갱신을 할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완성차 수송 부분 매출이 적어도 2.6조가 돼서 연간으로는 15.8%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투자 전략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 16만 4,500원 밝혔는데 제가 차트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격이 17만 500원이거든요. 너무 섰거든요. 그러면 목표 주가 또 상향하면서 리포트 또 나오면서 업데이트 가능하겠죠. 네. 보통 이런 목표가가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이런 그 리포트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해서 올리는 쪽도 있고 다른 거 신경 쓰면서 이런 부분이 뭐 주가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서고 나서 이거 자체를 후행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신 쪽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목표가 상향하는 부분 자체가 분명히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유지했어요. 유지.
목표가 상향하면서 또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앞으로 네. 이런 부분이 넘어섰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이 점검을 하면서 그때 올렸으면 분명히 올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계약이랑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현 시점보다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주가를 또 올릴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 거고 네. 실적을 올리든지 아니면 멀티플을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실적 측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바라볼 것 같고 그리고 멀티플 이런 부분도 분명히 현대차 외딴의 매출 비중이 60%라면 단순히 캡티브 마켓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이제 등락 자체가 큰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가운데서 안정적인 매출 나타날 수 있으면 분명히 멀티플도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좋네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해볼게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올해 계속 비전 발표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차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대차도 지금 뭐 이런 친환경차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EGMP를 통한 이런 전기차 플랫폼 관련 비즈니스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 뭐 EV6라든지 계속해서 앞으로 관련된 전략 차종 자체가 꾸준히 나오겠죠. 최근 GV60 네. 이 부분도 제가 그 시승을 한번 해보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런 전기차 관련. 즉 친환경차 이쪽이라든지 두 번째는 수소, 넥소 잘하고 있잖아요. 수소차. 그리고 UAM, 도심 항공교통 뭐 이런 쪽 친환경차, 미래차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들은 다 역할이 있겠죠. 당연히 컨트롤 타워로서 현대모비스가 기술 개발, 총대를 메고 이런 부분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 위아 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수소 관련된 뭐 저장 탱크나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수소 이런 부분이 있는 데 있어서 운송 네. 관련되어서 또 친환경 수소 관련된 이런 부분 물류 운송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현대 오토웨버, 뭐 자율주행 관련되어서 그런 관련된 기술 개발 그리고 차량의 반도체 일정 부분을 내재화하는 가운데서 역할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각각의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또 밸리에이션, 멀티플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같이 계속 점검을 해보죠. 참고로 창윤행님의 GB60 시승기는 M트렌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영상 또 시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또 이제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 5글자로 정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이건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리레이팅 느낌표. 고급스럽다. 재평가되니까. 리레이팅 느낌표라고 하십니다. 네. 예.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는 쪽이니까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현대 글로비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고급지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 오늘 모과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